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번거로워하실 것 같아서 도의원님들이나 당원분들한테 연락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도당위원장 출마한다고 도의원님들 쭉 같이 기자회견이나 출마 선언을 하면 도당위원장이 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또 지금 도의회 회기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모시지 않아서 혹시 연락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신 분이 있으면 대신 보내주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하기는 그렇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서 역시 박남진 항원노조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분이 와 계신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제주도당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오신 박은철 전 도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도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간략히 모두 발언으로 출마 의견을 밝힌 다음에 우리 박원철 도의원님께서도 언론인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모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에 출마한 제주시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저는 이번 제주도당위원장 출마를 고민하면서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많은 우리 제주도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우리 도당이 당원들이 원하시는 바를 잘 파악하고 반영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차기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원들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당원들이 당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당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우리 제주도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도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고 제주 현안에 관해 도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정치 지망생들이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키워내고 당원들이 정치 현안과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승리하는 제주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저희 민주당에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 이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과 전략을 준비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고 이를 발판으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 무능해서 어려운 민생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전혀 반성하지도 않은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제주도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김한규에게 제주도당 위원장은 명예나 권력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감사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원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주도당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26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이런 자리에 내가 과연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분들이나 우리 뒤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도당 위원장에 출마를 해보고자 결심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 고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넘게 열린우리당부터 시작을 해서 평당원으로 출마를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선택을 받고 도의원 3선을 지내면서 제주도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또한 상용식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경선 과정에서 혹시나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4.10 총선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저희 도민들께서는 여러 기대와 응원을 해주셔서 압승이라는 결과를 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내 민주주의, 상향식 민주정당 건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한 정권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당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켜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달라 하는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요구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주말 의원님과 한 2시간여 얘기를 통해서 저희 고민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그 고민에 공감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정책정당으로 나가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조금 힘을 보태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우리 의원님의 역량을 믿고 또한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앞으로 정치 행보나 또한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을 열심히 도당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열심히 돕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오기 전에 저는 이런 메모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메모를 발표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좀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출마에 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한 2-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데 저 이력한 팀이나 함께 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책 중심 정당을 실현하는 당원 정책 제안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당이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당 민주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수립을 계획하고 도당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인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정치 지망생들이 멘티 활성화를 통해서 참신한 인물,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동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방위원회를 강화해서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박원철은 김한규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훼손, 검찰 독재, 경제 실패, 인생 파탄, 권력 외교 등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무능하고 오만한 정치를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과 함께 저도 함께 힘을 보태서 그 길에 민주도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리 옮겨서 마이크 네.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간단히 변을 밝힌 이후에 우리 언론인께서 갖고 계신 질문 말씀 주시면 모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예, 인터넷 홍성기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도당에는 지난 후보 등록 관련 보도 자료를 내셨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중요한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라는 취지의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 좀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뭐 자리를 뭐 해가지고 안 나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어떤 역할을 부탁드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가 도당위원장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자리가 있나요? 제가 우리 박원철 도의원님을 전 도의원님을 뭐 도의회 의장을 시켜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을 시켜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도당의 다양한 상설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또 특별히 또 특정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를 맡겨드리는 거지 박원철 도의원님이 뭐 나 뭐 시켜달라 이걸 해야지 내가 탈퇴하겠다 이런 뭐 협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정치인들끼리 원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박원철 도의원님은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역할을 맡겨드린다는 거지 뭐 저희가 특정 그런 거였으면 아주 쉬웠죠. 처음부터 그냥 저희가 이렇게 서로 출마하네 마네 얘기할 일은 아니었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같이 어떤 방향으로 도당을 이끌어가야지 생각이 비슷한지 서로 확인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뭔가는 직책을 도당에서 맡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도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가장 큰 현안이 제2공항 기동대 이제 조만간 도시될 거라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총선 당시에
주민투표나 어떤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그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 정확했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그 정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2공항 문제 어떻게 부당위원장 되시면 대응하실 예정이고, 주민투표나 갈등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뭐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생각은 있고요. 여전히 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법적인 주민투표이던 아니면 대규모 여론조사이던 지금처럼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정치인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은 도민들이 수용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이 세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또 이게 선거의 중심이 돼서 핵심 의제로 후보들이 또 변함없는 이야기로 진부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속하게 제주도와 또 도의와 협의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주에서 김정은 기자가 그 지방선거를 이제 이끌게 되실 텐데 찬반 투표가 나왔긴 하지만 도당장 자격인데 국민의 행정체제 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방선거에도 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사안이 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지방선거 대응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네, 우리 제주도정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명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의 방침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개진은 열심히 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제주도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관심 있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작업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행정 안전부가 생각을 좀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과정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쉬운 일은 아닌 상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제주 현안에 관해서 도당 차원에서 시민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민생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도지사님께서도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게 부담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회원이 세 분이나 계신데 어떻게 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실지. 그 부분이 이제 현안 관련된 논의라는 게 이제 박원철 도의원님과 이제 말씀을 나눈 건데, 제주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약간 따로 놀고 있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또 열심히 제주도와 협의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시고 수경에서도 논의하시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국회의원이 챙기고 도에서 챙길 것들은 도의원이 챙기고 민주당의 수많은 선출직들이 역할 배분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이제 박원순 도의원님의 문제 의식에 제가 공감을 했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5월까지 정부 예산 초안이 만들어질 때 제주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상환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만기 유예라든지 이자 부분의 일부라도 탕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올 11월부터 예산 협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예산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과학 분야인 R&D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든 서민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을 큰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지도부에서는 지역화폐와 같이 민주당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런 과제를 정부가 계속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예산 협상할 때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산중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각종 정부 프로젝트가 중기부에서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기 전에 제주도에서 뽑힌 선출직이라서 조금 편파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달라라는 부탁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산자부 차원에서는 제일 산자부도 관심 있어야 하는 게 에너지 전환이라서 제주도에서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의 우리 제주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주도만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 이남에서는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어서 특정 발전사들이나 일부 주주한테 이익을 가지 않고 그게 도민들한테 돌아간다면 특별한 원료 투입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또 문대림 의원님이 벌써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농해 수위에서는 농민들과 어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끔 지원 쉬워 보이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지원책들이 1차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수당이나 농기계 지원들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해 수위에 있는 영남 또 호남 또 충청도 의원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했던 거라 박 의원님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언론 여러분들이나 우리 당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코로나 상황인데 의회가 제안을 해서 도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제주지방기로 파송했던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원희룡 도정이었습니다만 의회가 다수당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도민경제가 엉망입니다. 엉망이면 정치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주는 전통적으로 1차, 2차 산업분 분류를 하지만 건설업 분류를 따로 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1차 산업과 건설업은 제주의 선순환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지금 정말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역 화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칭 민생회복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도정과 정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한다든지 도의원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제주도당이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아마도 의원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좀 열심히 좀 의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있는데 무국민 도정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경제 비상대책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박원철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상 상황을 넘긴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정은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국내 관광객 또 제주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감하다 이렇게 피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비상대책반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구성을 하라고 요구할 이양을 넣습니다. 네. 제가 우국민 도정 때 내용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대외적으로 제주도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비상 상황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의미 있는 제도인 것 같거든요. 한번 제주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도청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해서 비상 상황을 우리가 타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논의기구 만드는 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아카데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당원들을 모시고 정치인들이 그냥 뭐 현안이나 정치 철학적인 얘기, 정당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당 위원장에 출마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지 바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2년 후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서 선출직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겠고 뭔가 힘 있는 소위 권한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엔 맞지만 우리가 그런 연이 없는 사람도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역량을 키워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과 또 아니면 강사들 도당 차원에서 그분의 자질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원으로 실제 일해보신 박원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당장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께서 선출직으로 출마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한 갑자기 도의원이 돼서 당장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정책 역량을 미리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도당이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죠? 네. 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오늘 기자간담회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당에서는 별도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신청들을 하고 계신데 원래 당대표 이재명 전 당대표께서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에 그냥 무투표로 당선시키는 게 뭐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여파가 제주 도당에 미쳤습니다. 원래는 제주 도당 차원의 대의원 대회에서 거기서 확인해서 도당위원장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찬반 투표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찬반 투표를 안 하셔갖고 투표율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저와 당 운영 방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만 투표하시게 되면 우리 도당위원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당원들께서는 실제로 투표로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추세가 계속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경선은 없지만 저에 대한 찬반 투표로 우리 도민들,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주위에서 내일 아닌 것처럼 하시지 말고. 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다고.